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돌릴 수 없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들었을 때 어깨가 찢어질 듯 아파서 중간에 팔을 내리신 적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했지만 하루 10초씩 투자한 작은 습관 하나로 인생 후반전을 되찾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학 박사 낑아입니다. 저는 석사 논문을 시니어 스포츠로 쓰면서 50대 이상 분들의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지금은 바른 자세와 척추 건강을 위한 재활운동을 가르치면서 육수양념간을 하나로 담은 3-1 한식 조미식품 감미가를 개발 제조 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과 어깨 통증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목 뒤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는 느낌, 어깨가 무거워서 누군가 올라타 있는 것 같은 느낌, 고개를 좌우로 돌릴 때마다 뻐근하고 당기는 느낌. 이 세 가지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비슷한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62세 정미자 씨는 매일 아침이 두려웠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부터 목 뒤쪽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베개를 바꿔도 잠자리를 바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목 뒤쪽과 어깨 사이에서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고 마치 녹슨 기계처럼 움직임이 뻣뻣했습니다. 아침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고개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여졌고 그러면 목 뒤가 더 당겼습니다. 식탁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는 동안에도 어깨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내내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 보면 어느새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고 등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하루 종일 앞으로 굽힌 자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TV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책을 읽을 때, 심지어 걸을 때조차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어깨는 돌덩이처럼 무거웠고 목은 더 이상 움직이고 싶지 않을 만큼 뻣뻣해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는 것이 목과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고개가 앞으로 나갈수록 목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고 어깨 주변 근육들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통증이 만성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자 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그저 나이가 들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자 씨는 샤워를 하다가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들어 올리는데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왔고 팔을 머리 위로 완전히 올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팔을 억지로 올리려고 하니 어깨 안쪽에서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결국 한쪽 팔은 제대로 올리지 못한 채 반쪽짜리 머리 감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를 돌보는 일도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안아 올렸던 손주가 이제는 너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주를 안으려고 팔을 벌리는 순간 어깨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고 안아 올린 후에도 어깨가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안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했고 미자 씨는 그런 손주를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고역이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팔을 올릴 때마다 어깨에서 통증이 올라왔고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목과 어깨에 충격이 전해져 더 아팠습니다. 지하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서 가능하면 앉을 자리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밤에도 통증은 미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베개를 이리저리 바꿔보고 옆으로 누워도 보고 엎드려도 보았지만 편한 자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자세로 누워도 목이나 어깨 어딘가가 불편했고 통증 때문에 자주 깼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니 낮에는 더 피곤했고 피곤하니 자세는 더 나빠졌고 자세가 나빠지니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야지. 나도 목 아프고 어깨 아픈데 그냥 참고 살아라는 말들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체념으로 들렸습니다. 미자 씨는 속으로 좌절감이 쌓여갔습니다. 정말 이 통증을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좋아지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결국 미자 씨는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엑스레이를 찍어보고는 설명했습니다. 목뼈 배열이 일자로 변했고 이른바 거북목 자세가 보입니다. 목 주변 근육들이 많이 굳어 있는 상태예요. 진단명은 경추 통증과 근육 긴장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소염진통제를 처방했고 물리치료실에서 온찜질과 전기치료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잠깐 동안은 좀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집에 돌아와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근육 주사도 맞아보고 약도 꾸준히 먹었지만 통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자 미자 씨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수 치료를 받아보기도 하고 마사지샵에 가서 전문 마사지를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비싼 안마의자도 구입했고 목베개도 여러 개 바꿔가며 써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완화만 가져다 줄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재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하다고 합니다. 거북목이나 어깨가 앞으로 말린 자세, 전문 용어로 라운드 숄더라고 부르는 자세가 장시간 지속되면 목 뒤쪽과 어깨, 위쪽의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등 뒤쪽의 깊은 근육들은 약해진다고 합니다. 물리치료사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에 따르면 이것은 근육의 불균형 문제라고 합니다. 뼈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도 근육들이 균형을 잃고 한쪽은 너무 긴장하고 한쪽은 너무 약해지면 통증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불균형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된 잘못된 자세 습관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특히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 매우 흔한 문제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병원에서 받는 치료도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의 생활, 습관과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통증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미자 씨의 삶은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했고 피곤하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를 떨고 문화센터 수업도 다니고 등산도 가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일들이 모두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오늘도 이 통증을 안고 하루를 버텨야 하는구나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최소한으로만 했고 운동은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면 더 아플 것 같았고 쉬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하면 나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가라고 거절했고 외출 약속도 자주 취소했습니다. 친구들이 전화를 해도 만나기가 귀찮아서 핑계를 대며 피했습니다. 손주가 놀아달라고 해도 할머니 몸이 아파서 못 놀아줘라고 말하는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표정이 어두워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말수가 줄어들고 외출도 줄어들었습니다. 통증이 몸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우울한 기분이 자주 들었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건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심리 전문가들은 만성 통증이 우울감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통증이 오래 지속되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고 사회적 관계가 위축되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울감은 다시 통증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자 씨는 이런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활동을 줄이고 활동을 줄이니 근육은 더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 통증은 더 심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니 마음까지 무너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자 씨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건강 관련 영상들을 이것저것 보다가 한 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목은 하루 10초로 목 어깨 통증 잡기였습니다. 10초라니 설마 10초로 무엇이 달라질까 싶었지만 이상하게 손이 재생 버튼으로 갔습니다. 영상 속에서 재활 전문가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하려면 30분, 1시간씩 시간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빈도입니다. 강하게 한번 스트레칭하는 것보다 짧게 여러 번 자주 하는 것이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에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은 계속되었습니다. 10초 스트레칭의 핵심은 근육을 찢거나 늘리는 게 아닙니다. 굳어있는 근육에 잠깐이라도 숨 쉴 틈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던 근육에게 이제 쉬어도 되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자주 보내면 근육은 점점 긴장을 풀고 편안한 상태를 기억하게 됩니다. 미자 씨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10초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0분은 부담스럽지만 10초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초, 설거지 끝나고 10초, TV 보기 전에 10초. 이 정도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상 속 전문가는 3가지 동작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 옆 근육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 두 번째는 가슴을 펴주는 동작, 세 번째는 등, 뒤쪽 날개뼈 사이 근육을 깨우는 동작이었습니다. 각 동작마다 10초씩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당기는 느낌까지만 가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미자 씨는 영상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0초로 정말 뭔가 달라질까? 하지만 잃을 것도 없잖아. 한번 해보자.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동작을 시도했습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양쪽 어깨에 힘을 쭉 빼고 오른손을 머리 왼쪽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머리를 오른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왼쪽 어깨는 아래로 길게 내리는 느낌을 유지했습니다. 그 순간 목 왼쪽에서 당기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아프다기보다는 뻐근하게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대로 10초를 세었습니다. 하나, 둘, 셋. 5초쯤 지나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긴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숨을 깊게 쉬며 계속 세었습니다. 8, 9, 10. 10초가 끝나고 천천히 고개를 원래 위치로 돌렸을 때 왼쪽 목이 조금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왼손을 머리 오른쪽에 대고 머리를 왼쪽으로 기울였습니다. 역시 목 오른쪽이 당기는 느낌이 왔고 10초를 세는 동안 조금 힘들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가슴을 펴는 동작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양손을 뒤에서 깍지를 꼈습니다. 그리고 팔을 쭉 펴면서 가슴을 앞으로 활짝 펴주었습니다. 어깨는 뒤로 당기고 가슴은 앞으로 내밀고 턱은 살짝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동작을 하는 순간 가슴 앞쪽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어깨 뒤쪽이 조금 당기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가슴이 움츠려 있었는지 실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10초를 세는 동안 가슴으로 깊게 숨을 쉬어보니 숨이 더 깊게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날개뼈를 조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어깨를 뒤로 살짝 모으면서 날개뼈 사이에 연필을 끼운다는 느낌으로 등 뒤쪽에 힘을 주는 동작이었습니다. 이 동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날개뼈 사이 근육을 어떻게 쓰는지 감각이 없었고 힘을 주려고 하니 어깨 위쪽만 올라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10초를 세는 동안 어깨 주변이 타는 듯 뻐근했고 숨이 가빴습니다. 10초가 끝나고 힘을 풀자 어깨가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 가지 동작을 모두 마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았지만 미자 씨는 땀이 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겨우 10초씩인데 이렇게 힘들다니. 내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던 거지? 동시에 조금 놀라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달라진 느낌이 있었습니다. 목과 어깨가 완전히 나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미자 씨는 일주일 동안 실험을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3번, 각각 10초씩 3가지 동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세트,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1세트, 저녁에 TV를 보기 전에 1세트. 하루에 총 3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짧고 자주 하는 스트레칭이 실제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길게 스트레칭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 종일 굳어있던 근육에게 자주 신호를 보내는 것이 근막,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10초라는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 번 반복하면 목 뒤쪽과 어깨 위쪽에 긴장된 근육이 점점 이완되고 어깨가 위로 올라가 있는 습관도 교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뻣뻣했고 어깨도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칭을 하고 나면 잠깐이라도 가벼워지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보다 목을 돌릴 때 덜 뻣뻣한 것 같았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돌릴 때마다 목에서 나던 소리도 조금 줄어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는 평소보다 두통이 덜한 것을 느꼈습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스트레칭 자체가 조금 더 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10초가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10초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날개뼈를 조이는 동작도 처음보다 훨씬 수월했고 어떤 근육을 써야 하는지 감각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째 날 아침 미자 씨는 분명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예전만큼 뻣뻣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머리를 감을 때도 팔을 올리는 것이 예전보다
덜 아팠습니다. 극도로 아픈 단계에서 버틸 만한 단계로 변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어깨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딱딱한 느낌이었는데 일주일 후에는 그 느낌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누웠을 때 목이 덜 불편했고 밤에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었습니다.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10초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만약 한 달을 계속하면 얼마나 더 좋아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났을 무렵 미자 씨는 재활 전문가 선생님과 상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그동안의 경험을 이야기하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르신께서 느끼고 계신 이 통증은 사실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 동안 쌓여온 자세 습관의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어떤 자세로 생활하느냐에 따라 근육과 뼈의 배열이 달라집니다. 선생님은 종이에 간단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정상적인 목뼈는 앞으로 살짝 휘어진 시자, 곡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선이 머리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개를 앞으로 내밀고 오래 생활하면 이 곡선이 점점 펴지면서 일자,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뼈가 받는 압력이 훨씬 커지고 목 뒤쪽 근육들이 계속 긴장해야 합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자신의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셨을 때 확실히 목뼈가 일자로 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자세, 이른바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데요. 이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고 뒤쪽 근육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호흡도 얕아지고 목 뒤쪽과 어깨 위쪽의 승모근이라는 큰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미자 씨는 자신의 자세를 떠올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볼 때, TV를 볼 때, 설거지를 할 때, 항상 고개가 앞으로 나가 있고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긴장이 오래 지속되면 두통이 생길 수 있고 팔이나 손이 저릴 수도 있습니다. 목에서 나오는 신경이 눌리거나 자극을 받으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나니 미자 씨가 가끔 느꼈던 두통과 팔저림의 원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무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일했고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로는 더 많은 시간을 고개 숙이고 보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갔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버틸 수 있었지만 지금 몸은 그 모든 세월의 장부를 들고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세를 바꾸고 굳은 근육을 풀어주고 약한 근육을 강화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하고 계신 10초 스트레칭이 그 첫걸음입니다. 계속 꾸준히 하시면 분명 더 좋아지실 겁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미자 씨는 이제 10초 스트레칭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의자에 앉아 스트레칭을 했고 설거지 후에도 TV 보기 전에도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챙겨야 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기능적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고개를 좌우로 돌릴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고개를 돌릴 때 60도 정도까지만 돌아갔다면 이제는 80도 가까이 돌아갔습니다. 뒤돌아볼 때도 목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고개를 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탈 때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손잡이를 잡으려고 팔을 올릴 때
예전처럼 어깨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히 편한 건 아니었지만 참을 만한 수준이었고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적 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스트레칭을 안 하면 뭔가 찝찝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양치질을 안 하면 개운하지 않은 것처럼 스트레칭을 안 하면 하루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몸이 원하는 루틴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자 씨는 추가적인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스마트폰을 30분 이상 보고 나면 반드시 10초 스트레칭을 한 세트 하기로 했습니다. TV를 볼 때도 광고가 나오면 그 시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하루에 10번 넘게 스트레칭을 하게 되었고 목과 어깨는 점점 더 가벼워졌습니다.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운동이라는 게 꼭 헬스장에 가거나 특별한 시간을 내야 하는 거창한 것이 아니구나.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하는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드는 거구나. 8주가 지났을 때 미자 씨는 오랜만에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조금 뻐근한 느낌은 있었지만 충분히 견딜만 했고 손주를 안고 한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손주는 할머니가 다시 안아주니 너무 좋아했고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조금만 걸어도 어깨가 아파서 자주 쉬어야 했는데 이제는 한 번에 목적지까지 걸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잠의 질이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밤에 자주 깨던 일이 줄어들었고 한 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니 낮에 피곤함도 줄어들었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거울을 보면 예전처럼 굳어 있지 않고 부드러워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미소가 늘었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요즘 표정이 좋아졌다고 말했고 친구들도 많이 좋아 보인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활동량도 늘어났습니다. 집안일을 할 때도 예전처럼 최소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했고 외출도 자주 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문화센터 수업도 다시 등록했고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통증이 줄어드니까 사람을 만날 마음이 다시 생기는 것 같아. 예전에는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만나고 싶어. 남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신 요즘 정말 달라졌어.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나도 좋아. 미자 씨는 여행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목과 어깨가 아파서 여행을 생각할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어디를 갈까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삶에 대한 의욕이 돌아온 것입니다. 12주째 되던 어느 날 미자 씨는 대청소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무거운 짐도 옮기고 높은 곳도 닦았습니다. 몸 상태가 좋아지니 욕심이 생겨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목과 어깨에 다시 통증이 올라온 것입니다.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통증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순간 좌절했습니다. 역시 나이 들면 안 되는구나. 조금만 무리하면 다시 아픈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조심조심 살아야 하는 건가.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통증이 오면 그냥 포기하고 방치했습니다. 어차피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미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통증이 있는 부위는 무리하지 않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자주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30분마다 한 번씩, 조금씩, 부드럽게요. 얼음찜질도 했고 따뜻한 물로 샤워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히 쉬었습니다. 예전처럼 무리하지 않고 몸이 회복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사흘 후 통증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는 거의 원래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미자 씨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완전히 0이 되거나 완전히 100이 되는 식의 극단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좋을 때와 안 좋을 때의 진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재활 전문가들도 비슷한 설명을 합니다. 만성 통증은 완치보다는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합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예방하고 악화 속도를 늦추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미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10초 스트레칭은 통증을 완전히 없애주는 마법이 아니라 통증의 꼴을 완화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도구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자 씨는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도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 뭐라며 체념하는 친구들을 보며 미자 씨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고역이었지. 그런데 하루에 10초씩만 투자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많이 좋아졌어. 친구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0초로 뭐가 달라져? 하지만 미자 씨는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3가지 동작을 천천히 시연했습니다. 목 옆을 부드럽게 늘려주는 동작, 가슴을 펴주는 동작, 날개뼈를 조여주는 동작. 각 동작마다 10초씩만 유지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절대 무리하면 안 돼. 당기는 느낌까지만 가고 아프면 바로 멈춰야 해. 몇몇 친구들이 따라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뭐야 하던 친구들도 직접 해보고 나니 뭔가 시원한데?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자 씨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고 할 수 있으면 여러 번 하면 더 좋아. 나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3번씩 하는데 그게 습관이 되니까 힘들지 않더라. 미자 씨는 문화센터에서 열린 시니어 건강교실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강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10초 스트레칭을 알려주었습니다. 어깨에 무리가 안 가는 안전한 버전으로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먼저 6개월 동안 실험해 봤으니까 이제는 같이 해봐요. 운동하라고 하면 다들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10초만 하자고 하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어요. 미자 씨의 말에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한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혼자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나눔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요. 1년이 지난 지금 미자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무리하거나 날씨가 나쁘면 여전히 목과 어깨가 뻐근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증은 미자 씨의 삶을 지배하지 않습니다. 미자 씨가 통증을 관리하는 것이지 통증이 미자 씨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조금 뻣뻣하면 미자 씨는 알고 있습니다. 10초 스트레칭을 몇 번 하면 풀린다는 것을요. 어깨가 무거우면 가슴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면 된다는 것을요. 이제 미자 씨는 자신의 몸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미자 씨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갑니다. 손주를 안아 올리고 함께 뛰어놀고 그네를 밀어줍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문화센터 수업도 즐깁니다. 하루하루가 통증과의 싸움이 아니라 삶을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미자 씨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완치가 아니라 동행이에요. 통증과 완전히 헤어질 수는 없지만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매일의 10초가 미래의 10년을 바꿔요. 미자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목과 어깨 통증은 결국 내게 나를 돌보라는 초대장이었다. 10초를 포기했던 예전의 나는 10년을 잃어버릴 뻔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늦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시작하면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진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은 하루 10초 스트레칭으로 목과 어깨 통증에서 벗어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므로 진단을 할 수는 없지만 재활 운동을 지도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초부터 시작하세요. 10초도 쌓이면 변화를 만듭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당기는 느낌까지만 가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스트레칭은 아픈 것을 참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이완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팔이나 손이 저리거나 근력이 약해지거나 야간에 통증이 심하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보조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셋째,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 최근에 수술을 받으신 분은 무리한 동작을 피하시고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간단한 셀프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이 중에서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목과 어깨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뻣뻣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기 힘들다. 둘째, 머리를 감으려고 팔을 올릴 때 어깨가 아파서 팔을 완전히 올리기 힘들다. 셋째, 하루 종일 어깨가 무겁고 마치 누군가 어깨에 올라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넷째, 스마트폰이나 책을 볼 때 자주 두통이 생긴다. 다섯째, 밤에 통증 때문에 자주 깨거나 편안한 자세를 찾기 어렵다. 2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오늘부터 하루 10초 스트레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상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게 당연한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작은 습관의 변화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10초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10초를 자신을 위해 투자하세요. 오늘의 10초가 내일의 당신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시니어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